자, 여러분, 요번에 배우게 되는 개념은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반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단원의 명처럼 우선은 유리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리수는 분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자, 분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수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A분의 B꼴이 될 거고 당연히 A하고 B는 정수이면서 A 값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즉 유리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그냥 부담 없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수랑 친한 아이 또 누가 있죠?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는 소수점 아래가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가 딱 떨어지지 않겠지.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소수점 아래의 수 유한계 또는 무한계로 구별을 해줍니다. 자, 소수는 유한소수와 그리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이 무한소수가 몇 개로 나눠지냐면 소수점 아래가 무한계가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똑같은 것이. 그것을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할 거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 요 두 아이만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라는 것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는 언제 배운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과 그 다음 다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요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순환소수는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0.3333 이런 것들 얘는 어떻게 쓸까? 우리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걔는 1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될 거고 그거는 0.333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순환소수가 되는 거야. 우리 2분의 1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2를 하면 얘는 0.5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야. 근데 3333 이렇게 쓰기 좀 귀찮지 않습니까? 0.3 순환소수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요것을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0.252525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0.25 땡땡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0.123 123 야, 3개잖아. 3개는 다 3개를 쓸래? 아니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3개일 때부터는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만 씁니다. 즉 순환마디의 양끝 점으로 표현한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아이는 소수 중에서도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아이는 순환소수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한소수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 여부에 따라서 유한소수가 될 수도 있고 순환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소인수가 2 또는 5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는 유한소수가 돼요. 그 외는 모두 순환소수.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게 훨씬 더 심플하네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10은 2 곱하기 5잖아.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소수를 만들 때 유한소수가 되는데 당연히 얘는 기약분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유리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또 분수랑 친한 아이 또 누가 있지? 소수가 있어. 분수를 이렇게 소수로 딱 하고 나눠봤더니 딱 떨어지는 아이와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 그럼 그 아이들의 이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 떨어지는 아이를 유한소수라고 불렀고 그 다음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무한소수라고 불렀는데 이 무한소수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대. 중학교 2학년에서는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까지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경우 배웠잖아. 그럼 다시 얘를 분수로 고치는 경우까지 배우게 되면 이번 단어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가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무한소수가 되는지는 분모의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가른다고 얘기했죠? 10의 거듭제곱은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 이루어진 분수예요. 여러분 분모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개념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앞에서 분수를 소수로는 금방 나눌 수 있었어. 그냥 나눠줬으면 됐잖아. 근데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유한소수는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20분의 1, 100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1이 돼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의 개수하고 5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거든.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분의 5가 될 거고 0.05가 되면 돼. 이렇게 만들어진 소수를 다시 분수로 나누는 것도 100분의 5로 만들어서 약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유한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들은 쉽습니다. 하지만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것들은 뭐 때문에 조금 힘드냐면 이 순환마디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0.4를 기하분수로 만드는 방법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0.3대는 그럼 0.333 이렇게 되는 거잖아. x라고 한번 쓰는 거야. 얘는 순환마디가 하나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10x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333 이렇게 되겠지, 그치? 3.3333에서 0.3333을 빼주면 아래에서 위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10x에서 x를 뺐어요. 변변히 빼주면 얘는 9x가 될 거고 3.3333에서 0.3333을 뺐으니까 얼마야? 3만 남겠지. 따라서 x는 9분의 3이 될 거고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0.3을 뭐라고 놨을 때? x라고 놨을 때 10x에서 x를 빼주면 좋겠구나. 즉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순환마디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 찾아주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0.43을 봅시다. 0.4343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것을 얘를 x라고 할 거고요. 순환마디가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줘서 100x라고 해주면 얘는 43.4343 소수점 아래에는 순환마디만 순환마디 첫 번째까지 앞에 하나 땡겨주시고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순전하게 순환마디만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예쁘게 변변히 빼줬어요. 99x는 43이 될 거고 x는 99분의 4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0.43을 x로 놓고 100x에서 x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얘도 당연히 x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소수점 아래는 다 순환마디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8을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 10x는 18.444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지. 순환마디 첫째 자리까지 앞으로 가야 되니까 100x라고 써주면 184.444 자, 요 경우도 소수점 아래가 몽땅 다 순환마디만 만들어 놨구나.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으니까 걔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를 변변히 또 빼주게 되면 90x는 16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45분의 83이라고 우리 써주면 되는 것이죠.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소수점에 있을 때는 순환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 빼줘서 10x를 빼주는 거야.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하면 100x에서 10x를 빼주게 되면 우리는 순환소수를 무사히 분수로 만들 수 있겠다. 소수점 아래는 순환마디만 남기고 순환마디를 제거하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썼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야. 소수점 아래에 바로 순환마디가 나오면 분모에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부를 쓰고요. 분자는 소수점을 무시하고요. 그대로 쓰는 거죠. 분모는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0.3땡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얼마? 3분의 1 있지. 순환마디가 하나야. 그러니까 분모에 9. 소수점을 무시하고 그대로 써요. 그래서 분자 3이라고 썼어.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0.43인데 순환마디가 두 개니까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쓰니까 99분의 43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분모는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것만큼 0을 쓰게 될 거고 분자는 소수점을 무시하고 소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아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1.84예요. 분모는 항상 소수점 아래만 보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개수가 하나, 순환하는 거 개수가 하나, 90이 되겠죠. 분자는 소수점을 무시하고 그냥 다 소수를 쓰는 거야. 184라고 썼어. 순환하지 않는 것을 빼주는 거니까 그냥 18이라고 써주는 거야. 소수점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소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걸 빼주면 되는 거지. 45분의 8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간단히 규칙을 나타내서 소수점 아래에 몽땅 다 순환마디가 있다라고 하면 분모는 소수점 아래만 보는 거야.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글을 쓰고 분자는 소수점 무시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아래 바로 순환마디가 오지 않는 경우들은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 순환하지 않는 개수만큼 0을 써주시고요. 그게 분모. 분자는 소수점을 몽땅 다 무시해서 소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것을 빼주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단원명이 바로 시계계산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지수법칙이에요. 거듭 제곱에 관련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듭 제곱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숫자들을 여러 번, 이게 문자가 숫자에 취급을 당하는 게 중등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쓰면 되는데, A가 이렇게 3번이나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A라는 것이 3번 곱해졌어요 라고 우리가 쓸 때 밑대를, 이 밑에 있는 이 아이를 밑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위에 있는 이 아이가 지수라고 한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지수들이 m개 있고요. 그리고 n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걔네들은 지수들끼리 뭐 해준다? 더해준다 라고 우선 지수법칙 첫 번째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m이라는 것이 n개 묶음이 있어요. 자, 얘는 그냥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문자들이 곱해진 거에서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는 지수가 앞에 것이 더 크다면 지수끼리 빼주게 될 거고, 그리고 두 개가 같다면 두 개를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고, 뒤에 게 더 크다면 자연수가 나오는데 분수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하고 B라는 것을 봤을 때 n번이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지수들도 뭐 하게 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분모하고 분자에도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켜줄게요. 동일한 문자들이 이렇게 몇 개 있니? 얘는 3개 있고요. 4개 있고요. 8개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 지수끼리 다 뭐 해준다고? 더해주면 되겠지.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세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에 15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세줄 수 있다라는 거지. 밑에 있는 문제도 우리 연습을 해보면 얘는 a가 위에 있는 거 하나가 되는 거고 얘는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1하고 3하고 뭐 해준다고? 그렇지.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a의 4제곱이 될 거고 b가 2개, b가 8개니까 b가 얼마야?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묶음 상품으로 들어가 있어. a 2개 있는 게 8개의 묶음이래요. 2 곱하기 4라고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기 a에 3 곱하기 6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거, 얘 지수끼리 더해줬다, 그치? 그래서 A의 26제곱.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얘도 묶음 상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얘 3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X의 5 곱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X의 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X의 15 더하기 15 더하기 16. 자, X가 46. 자, 그리고 x에 8제곱 나누기 x에 5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나누기니까 x가 5가 될 거고 x가 8이 될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5개가 있고 얘는 8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x가 몇 개만? 3개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x가 8개 중에서 5개를 빼주면 되는구나. 지수끼리 이렇게 빼주는 거. 그래서 x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3하고 4가 돼 있으니까 a의 3 곱하기 4 나누기 a의 2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얘는 1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얘도 12가 돼요.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얘는 5가 9개가 있고요. 나누기 묶음상품 5가 15개가 있으면 5 자연수 15에서 9를 빼주게 되는 것에 분수꼴이니까 6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또 묶음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마다 많이 헷갈려 하기는 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몇 번? 2번이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2번이 되는 거고 x의 4제곱도 2번이 되는 거고 y의 세제곱도 2번이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 계산을 해주면 4가 될 거고 x의 8제곱, y의 6제곱이라고 우리 연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연습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연습 부분들은 한 번쯤은 어린이들도 연습을 해보고 선생님 푸는 과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1이 5번이니까 마이너스 1은 5번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b의 3 곱하기 5 분모 그 다음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의 15제곱분의 a의 25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예요.
어때요? 지수법칙에서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하는 건데 거듭제곱에 관련된 공식이라고 어린이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같은 문자들끼리의 지수들을 더하는 경우, 지수들을 곱하는 경우, 그리고 지수를 빼는 경우, 그 다음 지수법칙도 이렇게 분배법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요거까지 암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을 잘 해나가면 좋겠네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것들은 다항식의 계산에서 단항이라는 것은 뭘까? 항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덩어리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항식끼리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단항식의 곱하기 역시도 개수끼리 그 다음 문자끼리 곱해주어야 되는 거고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쓴대. 그리고 나누기를 보면 나누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편한 걸 쓰면 돼요.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연습 삼아서 옆에 예제 문제 보이시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2x의 4제곱 y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3xy. 아하, 얘 단항식의 뭐예요? 곱하기구나. 우리 곱하기 연습을 합니다. 2가 될 거고 x가 4개가 있고 그 다음 y도 2개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다 곱하기로 분해하고 있어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 2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x가 4개 있고 얘는 x가 하나 있으니까 4개랑 하나랑 지수법칙 더해줘야 되겠지? x가 5개가 되는 거고 y가 2개 있고요. y가 하나 있는 거야. 그치? 얘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y가 얼마? 3개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x, y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제곱이 분모, 분자, 부호에도 다 들어가게 되겠지. 숫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를 2번 했어요. 그럼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4가 되면 얘는 16이 될 거고 x도 2개, y도 2개예요 라고 써주면 좋겠고요. x가 2개 있는 것이 3개의 세모금이 됐으니까 2 곱하기 3, 6이 될 거고 여기에서 되게 많이 틀리는데 숫자 3을 볼까요? 3도 세제곱, y도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27y의 세제곱이라고 써줘야지 아주 훌륭하게 쓴 거예요. 뭔가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6개 있고 여기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 약분해서 4개가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x가 2개하고 3개가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고 여기 16과 27은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16x의 4제곱, 27y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세 번째는 나누기예요. 분수꼴로 바꾸는 거, 그 다음 역수를 하는 것들. 자, 하나는 분수꼴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 역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얘가 그러면 분모의 자리에 들어가겠지. 3x제곱. 자, 분모의 자리에 들어갔고 당연히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 쓰면 6의 세제곱이야. 분할 거 하나 남겨놓고 6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x의 세제곱이라고 써보게 되면 얘하고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될 거고요. 여기 x가 2개 있고 얘가 x가 3개 있으니까 x가 하나 있게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몽땅 다 1이 될 거고 분자의 값은 72 x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얘는 선생님이 역수를 곱하는 형태로 써주게 될 텐데 얘네들이 제곱이 여기에 몽땅 다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것만 써주면 9가 될 거고 a 제곱, b의 제곱. 근데 선생님이 뭐 했어? 분자하고 분모를 완벽하게 분리를 좀 시켰죠. 이렇게 분자하고 분모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a가 2개, b가 2개 있는 것이 분모의 자리, 9가 분자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b가 2개, 그 다음 여기는 b가 하나가 생기게 될 거고 a가 2개, a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9, b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단항식이라는 것은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 덩어리에서 계산을 할 때 곱하기라는 것과 나누기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곱하기는 개수, 숫자끼리, 문자끼리 곱해주게 될 거고 지수법칙까지도 곱셈해서 쓰게 된다. 그리고 나누기는 나누기 뒤에 있는 것을 자 분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분수꼴이라고 써주면 되고 역수는 얘는 정확하게 뭘 하는 거야?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게 이번 단원에서의 선생님 정리예요. 이제는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어. 다항식이라는 것은 숫자 또는 문자의 덩어리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계산을 첫 번째 할 때는 다항식을 더해볼까요? 항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빼기는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다. 2차식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식 배웠거든. 여기가 앞에가 2자라고 되어 있어. 즉 차수가 2차가 되는 거지. 가장 큰 차수가 바로 2가 되는 2차식도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계산을 쭉쭉 옆에서 하게 되는데 나는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예제 문제로 넘어가 주어도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친구들 풀이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3a, 9b 1이 돼 있고 마이너스 5a, 6b 2가 돼 있어. 아하, 가로 앞에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바로 안심하고 바로바로 자기 앞에 있는 부호 들고 각각의 동료항으로 막 찾아가도 되겠다. 3a랑 마이너스 5a를 써주고 9b라는 것과 6b를 써주고 그리고 1과 2. 자, 선생님이 지금 문자 A를 포함하고 있는 동료항, 그 다음 문자 B를 포함하고 있는 동료항, 상수항으로 만들어진 동료항을 각각으로 구별을 했죠. 3A하고 마이너스 5B니까 마이너스 2A라고 써주면 되겠고 플러스 15B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앞에 얘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를 풀었을 때 가로 안에 있는 아이들의 부호가 몽땅 다 반대로 바뀝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주면 좋겠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y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를 풀었더니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동료한끼리 같이 쓸게요. 6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y 항상 누구를 들고 다니지? 자기 앞에 있는 부호까지 다 들고 다니는 거야. 6x하고 했으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라고 연습을 해주면 되는 문제. 어때요? 괜찮죠? 이 세 번째부터는 분수 계산이야. 자, 분수 계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지? 4하고 6이라는 분모에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당연히 여기에다가 3을 곱해주어야 돼. 2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2를 곱해주게 되는데 앞에 꼭 기억해주세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12라고 선생님 길게 썼고요. 3,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 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1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분모 그냥 선생님 12 쓸게. 1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y 플러스 9 가로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4y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됩니다. 분모가 1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12라는 i와 그 다음 마이너스 6x라는 i가 같이 와야 되겠지? 6x 15y라는 i와 14y라는 i도 같이 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y 그리고 또 9하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7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분수는 반드시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통분을 해서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 따로따로 써주시고요. 분자는 모두 다 하나 위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2차식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됐을 때지 동료항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것을 우리가 동료항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8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될 거고 앞에 3이 있어요.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두 개 동료항이니까 11x제곱이라고 우리 친구들 잘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분배법칙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8 이렇게. 자, 얘하고 계산을 해주면 얼마? 5x의 제곱이 될 거고 동료항 플러스 얼마? 4x 그 다음 플러스 9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항식의 덧셈과 그 다음 뺄셈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로를 풀고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뺄셈 꼭 기억해 줍시다. 어떻게? 빼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이 부호들 꼭 바꾸어서 더해준다. 그리고 2차식이라는 것은 가장 큰 차수가 2차 2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차수가 2차지. 또는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것도 바로 차수가 2차가 되는 것을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식 역시도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다항식의 계산 두 번째라고 나와 있지.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곱하기 계산을 해보게 될 거고요.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나누기 할 때도 분수꼴로 바꾸거나 아니면 역수로 바꾸어서
곱해주게 되면 나누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마지막 끝판왕이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눌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의 계산들을 배우는 게 지금 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앞에 다항식 있고요. 얘 단항식인데 곱하는 거군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2x랑 마이너스 6x를 지금 곱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y 곱하기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지. 2x하고 마이너스 6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x가 몇 개? 2개가 될 거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하고 했으니까 플러스 24xy. 자, 이렇게 쓰면 바로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하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또는 앞에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얘도 이렇게 곱해준다. 곱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에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x랑 x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7x랑 마이너스 3y 곱해주고, 마이너스 7x랑 플러스 5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7x의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플러스 21xy 마이너스 35x.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그냥 바로 계산되는데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7하고 얘하고 바로 하면 마이너스 7x의 제곱 계산해버리고요. 얘는 플러스 37에 21 xy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x 이렇게도 우리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얘를 바로바로 계산을 하던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하던지 간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연습이 잘 돼 있으면 금방 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누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나누기를 볼 거고 역수로 곱하는 경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분자와 분모를 구별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랬지. x 세제곱 y의 제곱 플러스 6x 제곱 y에다가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를 썼으니까 곱하기 x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x 세제곱 y의 제곱에다가 x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플러스 6x제곱 y에다가 곱하기 x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x가 2개 있었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x가 하나만 생기게 될 거예요. 숫자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3x y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8이라고 써주고 x가 2개고 얘 x가 2개니까 그 다음 여기는 y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분자와 분모를 확실하게 어린이들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x, y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나눠주는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4x 제곱 y의 5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4분의 1 xy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곱하기로 바꿨어. xy 세제곱분의 2라고 써줘야 되는 거. 다 x제곱 y 5제곱 곱하기 xy 세제곱분의 2가 될 거고, 또 마이너스 7x 세제곱 y 곱하기 xy 세제곱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xy 제곱 곱하기 xy 세제곱분의 2까지 썼어요. 숫자들 먼저 쓴다라고 선생님이 했지. 여기 2, 4, 8이 될 거고, 여기는 x가 몇 개예요? 하나고 여기가 x가 2개니까 자, 약분을 하면 x 하나 남고요. 그 다음 y가 3개니까 여기 y가 2개 남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2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14라고 써주게 될 거고, x가 하나 돼 있고 여기 x가 몇 개? 2개. y가 분모에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모 y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숫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얘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분모 2분의 1 먼저 쓸 거고요. x와 x 하나씩 사라지게 될 거고, y가 2개인데 분모가 3개가 있으니까 y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8xy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4x 제곱 마이너스 2y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어차피 같은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혼합되어 있는 것을 한번 써보게 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그냥 쭉쭉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6x가 몇 개? 2개가 될 거고, 자, 얘랑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4x y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 마이너스 2x. 여기 나누기다. 그치? 그러면 나누기를 뭘로 고쳐야 돼? 곱하기로 고치고 3x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지. 18x 제곱이니까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y 이렇게 남게 되겠지. 동료한끼리 한번 모아봅시다. 2차식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 마이너스 4xy가 될 거고, 얘네들 동료항이네. 플러스 4x 마이너스 4y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식의 계산에서 단항식하고 다항식하고 곱해주고요.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나누어주고,
물론 얘도 분수꼴이나 역수로 해주게 되는 거고 마지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혼합되어 있는 다항식의 계산, 단항식의 계산까지 이번 단원에서 정리가 됐어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자, 부등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등호 중학교 1학년 때 기호를 배웠을 텐데 자, 어떤 것이 크다, 작다, 이상이다, 이하이다. 자, 부등호를 사용해서 어떤 것이 크다, 작다라는 것이 대소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들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에 미지수 x라는 것이 포함이 될 텐데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미지수 x를 포함한 등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부등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할 거고요.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의 성질을 했던 것처럼 부등식 역시도 성질이 있는데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근데 2번하고 3번을 보면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무엇이면 양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곱하거나 나눠주는 수가 음수라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라고 어린이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2하고 그 다음 1하고 비교를 하면 2가 당연히 1보다 크지. 근데 여기에 음수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를 각각으로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당연히 2가 1보다 크지만 하지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끼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정식에서 등식의 성질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들을 해놨는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2까지 정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x가 1을 더했더니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얘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볼까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x가 1보다 큰 것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x값은 얘를 만족하는 해는 2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요 2번도 2x-3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3을 다 더해주게 되면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부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 2까지. 세 번째를 보면 6하고 마이너스 4가 돼 있어. 부등식의 양변에 6을 다 빼줄게요.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x가 1보다 크다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지. x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2밖에 안 됩니다. 자, 4번도 우리 써주면 부등식의 양변에 4를 빼주게 되면 얘는 2분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양변에다가 양수 2를 곱해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0, 1, 2가 되어 있어요. x값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범위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했지만 대부분 이런 x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에서 끝내주면 우리가 부등식을 제대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한번 해보면 3a에서 2를 빼고 3b에서 2를 뺐어. 그러면 a하고 b 중에 뭐가 더 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부등식의 양변에 b하고 a만 남겨놓기 위해서는 자 2를 다 더해줘야 되고 또 3을 또 나눠줘야 되겠잖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4를 다 빼주고 나면 음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등식의 양변을 얘네들로 나눠주게 되겠지. 부등호의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주는 거.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없애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 마이너스 5로 지금 부등식의 양변을 곱해주어야지 a하고 b가 남으니까 원래의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지는 거. 선생님이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양수로 곱하는 경우도 상관하지 않는데 음수로 곱해지거나 나눠진 상태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요. A하고 B하고 4로 곱해지고 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것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고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외 조항이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게 되는 경우 자, 요 3번 선생님 별표 쳤던 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 1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 것이냐 앞에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자, 아예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항을 어디로 이항했어? 좌변으로 이항해서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4개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하냐? 방정식이 풀었던 거하고 똑같아. 가로를 풀고 그리고 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좀 편하겠죠. 개수를 1차항을 좌변과 상수항을 우변으로 좌변과 우변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의 개수로 나누어서 부등식을 포함한 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가로가 있어요. 뭐 해준다 그랬어? 가로를 풀어준다 그랬지? 그러면 4x 마이너스 12,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 1차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x는 좌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4x에서 1 뺐으니까 x만 남게 되겠고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 2가 될 거고 넘어오게 되면 14라고 써주면 되겠지. x가 14보다 크다. 여기에서 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수들을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체에다가 몽땅 다 선생님 10을 싹 다 곱할게. 그러면 식이 2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4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좌변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 뭘 생각해야 돼? 부등식의 양변을 음수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니까 x라고 써주고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얼마가 되는 것이다? 4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또 세 번째를 보니까 5하고 분모가 4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최소 공배수는 얼마게? 20이 되겠지. 그래서 20을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다 곱해주게 되면 4분의 1 x에다가 20을 곱했으니까 5x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될 거고 10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왼쪽으로 다 좌변으로 옮길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좌변과 우변 쓰게 될 거고 부등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게 되는 것 있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5분의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게 1차 부등식 풀이 할 수 있겠지? 거의 1차 방정식의 풀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만 우리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음수로 나눠주거나 곱해주게 되는 경우는 부동호의 방향을 반드시 바꿔줘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부등식 우리 같이 풀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1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야. 어떠한 수량 사이의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내서 그것들을 풀이를 하는 것인데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미지수를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1차 부등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부등식을 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보면 좋겠어. 형의 통장에는 현재 15,000원씩 있고요. 동생은 2만 원이 있어요. 이제부터 형이 열심히 해서 매달 3,000원씩 그리고 동생은 2,000원씩 저축을 했을 때는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많아진 것은 몇 개월 후 이 몇 개월을 뭐라고 한다? X라고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 몇 개월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X라고 하면 형의 저축액은 3,000X만큼 불어나게 될 거고 동생의 저축액은 2,000X만큼 불어나게 되겠지. 형의 저축액과 동생의 저축액을 비교를 했더니 형의 저축액이 동생보다 이렇게 크고 싶대요. 자, 형의 저축액 그대로 써줄게요. 15,000원 플러스 3,000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생의 저축액은 20,000원 플러스 2,000X가 될 거예요. 좌변으로 2,000 넘겨버리고 15,000 넘길 거예요. 그럼 얼마? 얘는 1,000X가 될 거고 2만에서 15,000을 뺐으니까 5,000원이 남겠네요. 양변을 1,000으로 나눠보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부터는 형의 저축액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 1차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부등식으로 만든 후에 부등식을 풀어보고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아주 잘 푼 1차 부등식 활용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는 얘의 정의들을 좀 아는 게 좋겠지. 미지수가 2개예요.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내는데 미지수 2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는 0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은 미지수 2개짜리를 참으로 만들게 하는 x, y의 값 또는 순서상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미지수가 2개니까 이 1차 방정식을 한 쌍이라는 것은 2개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묶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2개의 묶음의 공통 해를 우리 연립 방정식, 즉 2개짜리의 1차 방정식 한 쌍에 대한 공통 해를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방정식 그냥 1차 방정식만 풀지 않았습니까?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어. 어떤 모습이냐면 ax 플러스 b는
0꼴이었고요. 당연히 x의 개수는 뭐가 아니었어? 0이 아니었잖아. 그치? ax는 우리 그냥 등식의 성질로 얘 이항하시고 a 값이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을 풀이를 했고 이게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지수가 몇 개짜리? 자, 2개짜리를 하게 될 거고 그 모습은 x의 개수, y의 개수, 그 다음 상수항은 이렇게 나오고 미지수가 2개니까 a값하고 b값이 0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 2x 플러스 5y 24인데 x자리하고 y자리에 숫자를 집어넣는데 x하고 y라고 지금 쭉 써보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24가 되도록 y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5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9라는 홀수가 나오니까 얘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 y도 짝수를 집어넣는 게 좋겠다라고 눈치를 채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y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19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9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하지만 y가 똑같이 x랑 자연수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짝수만 쓸게. 자, 여기를 y를 2라고 쓰게 되면 7이 될 거고 4를 쓰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6을 쓰면 이미 30이 되는 거니까 숫자 자체가 24를 넘어가게 되겠지. 자, 그러면 x, y를 순서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7,2라는 것과 2,4라고 쓰면 2x 플러스 5y는 24에 미지수가 2개짜리인 해를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고 그 2개를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만들 2개의 방정식의 공통적인 해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립방정식의 풀이 우리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는 것들 좀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대입하는 방법 2개 중에서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서 자, 요 없앤다라는 것의 표현을 우리가 소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를 없앤 다음에 미지수가 1개짜리로 만들고 난 후에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건데 그 소거하는 방법은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병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2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 볼게요. 1번 x 플러스 y는 12가 돼 있고 x는 2y라고 되어 있는 한 쌍의 연립방정식이 있죠. 이 x자리가 2y가 됐으니까 이 x에다가 2y를 이렇게 살포시 뭐 하는 거야? 얘를 대입하는 거죠. 2y를 대입하면 2y 플러스 y는 12가 되는 거죠. 참 y가 12가 돼서 y값은 4가 될 거고 4를 쓰게 되면 x는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것. 어때요? 한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의 식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 그게 바로 대입하는 방법이고요. 2번째. 변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보면 여기 3x 플러스 y는 7,500, x 플러스 y는 3,500인데 그럼 1번하고 2번의 변변이 얘네들을 쓱 해가지고 빼볼게. 3x에서 x를 빼주면 2x가 될 거고 y하고 y를 빼주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7,500에서 3,500을 뺐으니까 얘는 얼마야? 4,0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x값은 2,000이 될 거고 2번에다가 대입을 하면 y는 얼마야? 1,500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이게 방정식을 빼주거나 또는 더해주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변변이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y를 없애고 싶어서 빼줬지만 나는 x를 없애고 싶은데 근데 이 x는 얘는 3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x라고 돼 있잖아, 개수가. 그렇게 되면 2번에다 3을 곱하면 3x 더하기 y는 7,50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는 3x 더하기 3y는 1,500 이렇게 나오게 돼서 3x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소거를 할 수가 있겠지. 1차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 후에 더하거나 빼서 해를 구한다. 이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y가 아니라 x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2번에다가 3을 곱해서 우리 절대값을 같게 해주면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수로 고쳐서 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연립방정식에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미지수가 2개니까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해서 1개짜리로 바꾸면 우리 1차 방정식 풀이할 수 있잖아. 그치? 소거하는 방법은 대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더하거나 변변이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입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고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이 한자로 가감이거든. 더할 가자 뺄 감자. 그래서 가감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입법을 사용하던 가감법을 사용하던 어쨌거나 미지수 하나를 없애주어서 한 개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전체 x하고 y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연립방정식 개념 지금 세 번째. 자,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보고 미지수를 정해볼 거고, 그리고 난 후에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 다음 확인을 해보는 거. 자,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둘레의 길이가 24cm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만큼 길어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당연히 넓이는 가로도 있어야 되고 세로도 있어야 되겠지. 가로를 그러면 x, 세로를 y라고 미지수를 쓰게 될 거고,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가로와 두 개의 세로를 했을 때가 24가 됩니다. 라는 식 하나 써줄 수 있고, 가로 x는 세로 y하고 비교했을 때 y보다 4만큼 더 길구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 두 개의 길이 사이를 썼으니까 대입법으로 우리 사용을 해주면 좋겠네요. x 플러스 y는 12가 될 거고요. 얘는 y가 8이 될 거고, y 값이 얼마? 4가 됩니다.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겠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겠지? 32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자,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수량 사이를 파악해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먼저 미지수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함수라는 것을 언제 배웠냐면 배운 적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은 정비례하고 반비례에 관련된 관계식을 그래프에다가 적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요번 2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함수라는 것을 정식으로 용어부터 배우게 되고, 그리고 1학년 때 배웠었던 정비례라는 것이 1차 함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의 정의는 두 개의 변수 x하고 y가 자꾸 변화하는데, x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값도 똑같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정해지면 반드시 y도 하나가 정해지는 대응관계. 그러니까 x가 있으면 y도 꼭 하나씩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값이 정해졌는데 y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x값이 정해졌는데 y값이 막 두 개씩 정해져.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정해지면 반드시 한 개, 오직 한 개야. 이렇게 정해지는 대응 관계인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누가 되겠어? x예요. 항상 x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된다. y가 x의 함수인 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쓰게 될 거고요. 함수 값이라는 것은 y는 fx에서 x에다가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이 되는 y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예시를 들었는데 100쪽짜리 책을 X촉을 읽었어. 그러면 남은 촉수를 뭐라고 할까? Y라고 하면, 자, 당연히 읽었으니까 남은 쪽수가 100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치? Y는 100에서 읽은 쪽수 X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거나 fx는 100-X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F20을 구해주세요. 그럼 X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20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F20은 100에서 20을 빼주게 되는 것이에요. 8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20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X에다가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고 했는데, X가 선택한 Y값을 쉽게 알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되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것을 세련되게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Y는 -2분의 1X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주세요. X가 정해지면 Y값도 하나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관계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X가 Y를 대응하고 있는 그 표적지를 그려야 될 것 같아. X값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Y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지. x에다 -4를 대입했어요. 그럼 얘 값이 2가 될 거고,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0, 그 다음 -1, 그리고 -2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어. 지금 대응표에 있는 것들을 순서상으로 써주면 될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점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점을 찍었고, x가 -2였을 때 여기, 그 다음 여기라고 써주면 되겠죠. 혹시라도 얘는 x값이 이렇게 쭉 주어졌지만 x가 수 전체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쭉 이어주는 직선으로 만들어주면 수 전체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함수라는 용어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x가 변함에 따라서 y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대응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x가 선택한 y값의 기호를 y는 fx라고 쓰게 되는데, 그것들을 쉽게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럼 우리 1차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1차 함수는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프를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는지가 이 단원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서 1차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함수 중에서도 1차 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차 함수가 뭔지 한번 봅시다. 1차 함수는 x가 y를 선택하는 이 관계식이 x에 대한 1차식이 뭐예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날 때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앞에 있는 x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 값이 0이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 1학년 때 정비례가 y는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a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었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직선이라고 우리 정비례에서 이미 배웠거든? 1차 함수라는 것은 여기 ax가 되어 있고 b라는 것이 붙어 있어. 이 b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y는 ax라는 그런 그래프에서 모든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다 올라간 거야 이렇게? b만큼 다 올라갔구나. 물론 b의 값이 양수였을 때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우리 이야기해주면 되겠지. 옆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y는 4분의 3x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x하고 y에 대한 순서상을 한번 쭉 써볼게요. y는 4분의 3x라는 것을 쓰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면 얘는 3 이렇게 되겠지. y는 4분의 3, x에다가 이만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렸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의 1이 될 거고요. 1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파랭이 빨갱이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만큼 모두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는 y는 4분의 3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는 ax라는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배웠고 뒤에 붙어있는 어떠한 상수항 b라는 것은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했어?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에다가 b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는데 우리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여진 것이 a의 이름이 기울기고 b라는 이름이 y절편이래. 그럼 선생님 y절편이 있으면 x절편도 있지 않을까요? 맞았어. 그러면 도대체 x절편과 y절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두 번째는 이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나 아니면 두 점을 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 절편이라고 나와 있어. 절편이라는 것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y절편은 y축을 자르는 점이라서 좌표는 0,2가 되겠다. 그치? x절편이라는 것은 x축을 자르는 점 좌표로 표현하면 4,0 이렇게 쓸 수가 있어. y축을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x값이 0이 되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x가 0일 때에 y값이 b가 될 거고 그것이 바로 y절편이 되네. x절편은 y가 0일 때에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을 자르는 점과 y축을 자르는 두 점을 구해서 이어주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b만 이름이 있는 건 좀 그렇잖아. a라는 i는 이름이 없어요. 기울기라고 해서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기울기가 앞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x축으로 4만큼 갔지.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떨어졌어. 그러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x가 4만큼 증가하는데 y가 2만큼 떨어졌으니까 얘의 값이 기울기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 x축으로 4만큼 증가했을 때 y축으로 2만큼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을 이어주어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더 설명을 했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차 함수에서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하세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되니까 x절편 1이 될 거고 y절편은 그대로 얘 b값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라고 1번 정답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2번도 x절편보다는 y절편은 바로 구할 수 있겠지. y절편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은 y가 0이었을 때의 값이니까 얼마? 3분의 2구나 라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기울기는 우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a 값을 얘기하는 건데 3하고 0
0하고 마이너스 6, x 절편이 3이 되고 y 절편이 마이너스 6인 1차 함수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순서상을 찍어. 선생님 그냥 앞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x는 x끼리 빼는 거예요. 3에서 0을 뺐고 y는 y끼리 빼는데 앞에서부터 빼기를 시작했으면 수학에서는 초질관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가 빼기로 했어. 그러면 항상 앞에서 뒤에를 빼주는 거야. 3분의 6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두 번째도 당연히 선생님의 초질관 어디에서 앞에서 뒤를 뺄 거야. 1에서 얼마를 뺐어요? 9를 뺐어. x의 증가량. 2에서 뭐를 뺐어? 5를 뺐어.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8분의 3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서는 첫 번째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두 점을 잇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에서는 y절편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그리는 방법. 자,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개념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의 각각의 성질, 그 다음 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개념입니다. 자,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고요. 이 i의 이름은 기울기가 되고요. 이 i의 이름은 우리는 y절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울기라는 것은 a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되는구나. a값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거. 즉 이렇게 직선이 되거나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거지. a값이 같다라는 것은 서로 평행하다. 또는 평행하다라는 것은 a값이 같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에서는 함수의 식을 한번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 a값, 그 다음에 y절편 뭐예요? b값을 알면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안돼요. a값과 한 점 x1, y1을 알려줬을 때,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두 점은 뭐 x1, y1, x2, y2를 알려줬을 때, 기울기와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두 점을 갖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한 점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데, 1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활용은 다 뭐예요? 수량 사이, 즉 x하고 y의 사이를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한대요. 길이가 14cm인 막대 모양의 얼음이 있는데 걔는 3분의 2cm가 줄어들어요. 1분에는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떨어지는 거고 x분은 마이너스 3분의 2 x만큼 줄어든다 라고 쓰면 되겠지. y라는 것은 얼마야? 14만큼 있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x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y절편이고 이게 기울기겠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실온에다가 둔 지 15분 후에 길이는, 그러면 y는 14 마이너스 3분의 2 x에다가, 자,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의 y 값을 구하는 거지. 자, 4cm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길이는 4cm입니다 라고 우리 써주면 되겠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 개념에서는 우리 친구들 바로 앞에서까지 배웠던 함수가 무엇인지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그거하고 방정식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언제 배웠지?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x, y를 만족하는 숫자들이 바로 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지. 그치? 근데 x하고 y가 주인공이니까 얘네들 순서상으로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함수꼴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지? by를 놓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b로 쭉쭉쭉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꼴이라서, 자, 이게 바로 기울기, 얘가 바로 y절편이 되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순서상을 함수처럼 좌표평면에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에서 x만 있고 y만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그릴까? x가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y에 상관없이 모두 다 x값이 m값이 되는 거지. 자, y축하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x에 상관없이 y값이 몽땅 다 n값이 되는 이렇게 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x-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를 만족하는 x값하고 y값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주어도 되겠고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3이에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점 이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함수처럼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함수하고 2x-y 플러스 1이라는
라는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 2개가 그래프가 동일하게 되는 거야. 자, y절편이 1이에요. 기울기가 얼마 돼 있어? 2가 돼 있으니까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어도 되겠죠. 즉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서 그래프에다가 그려도 되겠고 1차 함수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는 거. 이번 단원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두 번째 개념이네요.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 항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연립방정식은 그치.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는 우리 가간법이랄지 또는 대입. 자,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 풀었던 것처럼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2개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에서부터 체크를 했을 때 연립방정식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점은 하나뿐이에요.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 평행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만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치하면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개의 방정식에 그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가 되는 거니까 무수히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특수해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옆에 있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 x절편 4, y절편이 다인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빨갱이 함수다. 빨갱이 1번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얘 2번 함수. 얘 1번 함수의 그래프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y는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3x 플러스 8이라고 돼 있지.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고 y절편이 8이 돼요. 자, 요렇게 우리 그래프를 그렸으면 자, 얘 3번이에요.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하고의 교점은 이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점이니까 얘의 해는 3,1이라고 쓰면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3번하고 그리고 1번하고의 교점 그러면 여기 해는 마이너스 1,5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해가 되겠죠. 즉 연립방정식을 가간법 또는 대입법으로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방정식을 함수들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의 교점 역시도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2개가 평행하게 되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볼 수가 있고 일치한다라는 것은 평행하기도 하고 위치도 같다라는 거지. A값하고 B값이 몽땅 다 같으면 그 연립방정식에는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로서 연립방정식의 해도 쉽게 구하는 방법 이번 단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